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각 지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을까요? 먼저 큰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주식과 현금 비중부터 보죠. 주식과 현금 비중 70대 30%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그리고 동부증권 강릉지점은 이 주식과 현금 비중 4대 6으로 제시를 했고요.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에서는 주식 70, 현금 30% 비중으로 설정을 했습니다. 세 지점 모두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. 자, 이 중에서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. 김진성 PB입니다. PB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주식 70%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데 종목도 그대로 지금 가져가시는 건가요? 네, 일단은 그대로 넣습니다. 예. 네, 그러면 종목이 롯데케미칼, SM, 경남제약, 두산인프라코어,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5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뭐 기존의 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시는 그 시각 그대로 이제 변화가 없으신 건지 시장 전략과 함께 좀 살펴주시죠. 예, 최근에 61선 거래소 위에 올려놓고 뭐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가와 주요국, 주로 이제 뭐 그리스나 중국 그리고 미국 등의 이제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나 뭐 중국 소비주나 아니면 미디어 콘텐츠 같은 내수주 사이에서 그냥 종목별로만 좀 등락이 있을 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다음 주에 금통위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글로벌 통화 정책들 영향을 보면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좀 있는 상황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낙폭과대 대형주 편입을 좀 고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관심주에 현대글로비스 좀 추가로 좀 편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. 먼저 좀 두산인프라코어부터 볼까요? 어제 6%, 7%가량의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. 일시적인 뭐 숨고르기로 좀 봐야 될까요? 예, 일단 뭐 크게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좀 밥캣 인수했던 부분 성장성 계속해서 실적으로 좀 보여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에는 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쪽에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재평가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 종목들이 한번 시세가 줬을 때 좀 이외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았을 경우에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양이 좀 보여졌습니다. 최근에 수급도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좀 조정 주고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한국항공우주도 계속 좀 상승하다가 어제는 또 비교적 좀 많이 떨어졌고요. 오늘은 또 다시 반등 나타나고 있는데, 자, 이 종목도 이제 좀 흔들릴 때가 좀 되기는 했는데,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실 계획이신 거죠? 일단 10%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, 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수주 얘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다만, 단기에 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른 면이 있어서 좀 숨고르는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경남제약인데요. 자, 이 종목에 대한 뷰도 설명을 해주시죠. 일단은 앞으로 좀 단기적인 이슈가 저희 설날이랑 중국 이제 춘절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남제약에서 좀 가장 중국 쪽에 좋게 봤던 건 이제 모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김수현 씨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했었던 부분인데요. 발렌타인데이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김수현의 레모나라는 컨셉으로 지금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향후에 매출 성장이 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.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경남제약은 볼 생각입니다. 네. 그리고 롯데케미칼과 SM 각각 15%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는데요. 두 종목도 지금 AS를 간단히 좀 들어보죠. 네, 롯데케미칼도 사실은 이제 좀 올려놓고 최근에 유가가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는 18만 원 정도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좀 주가에 예전부터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던 상황이고,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상승 기조로 좀 접어들 시에는 가장 크게 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종목으로 롯데케미칼을 꼽았었는데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조정을 봤을 때는 단기 조정으로 보면
매물대가 많았던 게 한 16만 8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. 뭐 그 정도 조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중기적으로 롯데케미칼은 좀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교체할 생각은 일단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좀 이번 조정 기회를 오히려 좀 봐서 유가도 지금 많이 등락이 있는 상황이 좀 바닥권을 다지는 모양이라면 이후에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 주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좀 현금 30% 가지고 계시는데요. 지금 편입 관심주로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? 네, 그래서 지난번에 옷쇼핑도 넣어놨었는데요.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옷쇼핑 여전히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. 오늘 새로 편입한 게 어제 이제 뭐 블로그로 좀 돌아갔던 가장 좀 오늘 어떻게 보면 핫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 현대글로비스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많았던 종목인데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향후에는 블록들 가격 자체가 4% 정도만 할인돼서 넘어갔던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하락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향후 그룹사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감 몰아주기에서 좀 자유로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가는 지금 24만 원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데 좀 빨리 편입을 한다면 오늘 중에도 좀 편입 생각 개인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종목이고요. 그래서 주가 흐름은 좀 앞으로는 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김진성 PB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.